안녕하십니까. 솔로몬스 웨스트 매니지먼트의 대표 신용하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올라오는 비디오라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두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리스크입니다. 앞으로 찾아올 위기가 그리고 어떤 그레이 스완이라고 하죠. 어떤 이벤트들이 악재가 있을까?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픽별로 현재 컨선하고 되고 있는 부분들,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이제 다시 경제 회복세에 들어가는 있는 수순인데 호주 내에서도 도메스틱 트래블이라든지 못했던 사회 활동이 액티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데 이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조금 다시 드뎌지고 있다는 그런 기업 발표들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수익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지속되더라도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 최근 호주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실제 체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가, 휘발유 값이 좀 더 비싸졌어요. 많이. 심지어 뭐 20-30% 정도 그 이상으로 오른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 저유가에서 고유가로 지금 가는 그런 추세가 또 있고 레이버 코스트, 리테일 업계는 사람을 못 구해서 인력난이 호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코스트들이 인크리스하기 시작하면서 건축자재 그리고 원자재 이런 것들이 다 동시 가격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주의해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가장 쉽게 인플레이션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예측하는 투자 상품 중 하나인 국채, 국가 채권들, 10년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보고 보통 인플레이션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많이 파악을 하는데 최근에 채권 시장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트랜지토리일 것이다. 그냥 파스드로 하는 것일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 채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 걱정 중 하나라는 거. 인플레이션도 걱정이지만 이 deflationary environment 그러니까 물가 하락이 이동이 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되게 실제 고통을 호주에서 겪고 있는 델타 베리언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의 재확산세입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에 트래블 스톡, 그러니까 여행주라든지 이런 쪽은 다시 조금의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사실은 코로나 전 때보다 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 확산은 이 여행의 재개에 대한 그런 희망을 단기적으로 조금 잃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신이 얼만큼 롤아웃이 잘 되고 있는지 호주에서도 다른 그런 선진국 나라와 비교해서 빠르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델타 베리언트가 저희가 리본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증시시장은 지금 당장 큰 임팩트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Central Bank Policy, 중앙은행들의 정책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2023년 이후부터 금리 인상이나 그리고 벌써부터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무제한이었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류하고 많이 줄여나가기로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는데 이제는 그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현재는 중앙은행들의 정책에 따라서 성장 자산이 잘 될지 아니면은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항상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의 그 힘이 그만큼 세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발표를 할지, 연준이 어떤 미팅 메모를 내놓을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큰 리스크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호주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중국과 그리고 심지어 유럽
그리고 서방 국가, 그러니까 서양 국가들과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geopolitical tension,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로서 얼만큼 더 추가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올까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세 불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살펴봤고 7월달, 8월달에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몇 달간 저희가 지켜보아야 될 키 리스크들입니다. 이 뜻은 저희가 투자를 하지 말거나 뭐 현금화해서 다 이렇게 뭐 갖고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이고, 이 불확실성이 해결돼가는 과정이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동성의 원인이자 요점이기 때문에 크게 더 디벨롭돼서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 증시 업데이트 마무리를 할 때마다 재밌는 차트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끝맺음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하면서 봤었던 재미난 차트들을 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나온 또 이 다타인데요. 글로벌 머니 마켓 인플로우, 그러니까 이 시장, 현금 시장에 들어오는 신규 금액들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는 차트예요. 신기한 거는 최근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증시시장이나 자산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레벨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레벨에 있다는 거 재밌게 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봤었을 때 현금이나 채권에 들어가는 비중의 금액도 상당히 높은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좀 흥미롭게 제가 봤습니다. 글로벌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자신감 지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차트 살펴봐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빨간색으로 보여지는데, 빨간색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봐서 소비 욕구도 강하고 비즈니스도 그만큼 물건을 많이 팔기 때문에 좋게 되는 그런 시점이겠죠. 그래서 되게 이 부분도 중국 포함해서 미국, 뭐 북미 지역 전체, 호주 지역 전체, 그리고 동남아 지역도 최근에는 높은 수준의 컨슈머 컨피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백시네이션 레이트 자료예요. 아이슬란드가 탑 리스트에 있는데 영국, 스페인, 캐나다, 미국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금 참여를 많이 했고, 아무래도 국가 간 연결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 어전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제일 아래에 있어요. 호주는 10%대로 아직 백신 접종률에서는 많이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코로나에 보호가 되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접종률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조금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차트 중에 하나는 이 시드니 에어포트에서 어라이벌 숫자, 그러니까 들어오는 패신저 숫자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델타 바리언트 때문에 시드니 멜번 락다운이 되기 전에 바로 보여줬던 차트인데요. 4월 달만 해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직 적지만 도메스틱 트래블, 저도 출장 다녔을 때 공항을 가면 그 동네 공항에 사람이 꽉 찼어요. 꽉 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월달만 해도. 그래서 추후에 백신을 맞고 충분한 그런 코로나 방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숫자들은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차트고요. 마지막 재밌는 차트로는 맥쿼리 투자은행에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리튬 마켓, 서플라이 앤 디만드를 살펴본 차트인데요. 이전 2017년부터 지금까지 가파른 그런 배터리 시장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데, 이후 10년 이상까지도 가파른 상승세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뉴얼 에너지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배터리나 핸드폰, 전자기기에 대한 배터리들의 디만드가 많이 높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벌써 2, 3년 후부터 공급되어지는 리튬 원자재보다 필요로 하는 수요의 배터리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리서치한 다타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오퍼레이션한 가동되고 있는 그런 리튬 마인 방산 기업들을 봤었을 때도 지금 현재 많은 숏폴이 있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고, 공급의 불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차트도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키 리스크도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커버했었으면 좋겠다는 주제가 있거나 하시면은 꼭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라이브도 킬 수 있다고 해요. 보고 있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라이브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켜서 좀 많은 컨텐츠를 공유해 나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부탁을 드렸고요. 함께 시청해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자료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